때 밑에 몇 조요? 14조 돼 있죠. 법령 밑에 14조 적으시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옆에 14조는 오늘 배우시는데 중기업 말고 기업부터 해서 비업까지 6가지 있죠. 그걸 묶어서 겸업 적어보시고 기업에서 비업을 묶어서 위에 49페이지 위에요. 겸업. 그 다음에 3번에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끊으시고 그 다음에 함정에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제외 그 다음에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제외 3분의 1이죠. 넘겨보시고 3번하고 비교하실 게 4번 대표자 뒤에 포함하여 넣어보시고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 뒤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어떤 교육? 실무 동그라미 첫째 줄 대표자 포함한 사원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누가? 책임자는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통이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되어 있죠. 자 보시고요. 이제 일찍 오시면 앞에 용어의 정의는 이해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은 꼭 읽으셔야 돼. 자 보세요. 요게 공통 기준인데 공통 기준 위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어떤 회사이거나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또는 어떤 법이라고요? 농업협동조합법 안 되고 협동조합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이 협동조합기본법이에요. 요 안에 특별법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다고.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이 빠지는 거예요. 예? 농협 빼고 등록 기준에서 말하는 법인은 협동조합이다 그 말입니다. 협동조합인데 뭐는 빼고요.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활동하는 게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공짜로 일자리 제공하는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등록한 누가 되어서 개업 공인인서 되어서 뭐 하려고? 중개업을 할 목적인 것이 등록의 목적이죠.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을 목적이죠. 영리 목적인 사람만 등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협동조합도 영리법인인데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니까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상법에 정하는 회사 종류가 몇 가지요? 5개 중에 한 개 만들든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하면 되죠. 상법상 회사인 경우도 되고 협동조합 되는데 등록을 하고 싶으면 자본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일까. 자 그래서 법인은 그 말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다 그 말이고 법인도 사람이죠. 법인은 뭘 해야 법인이 돼요? 본점 소재지 본점을 두고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하게 되면 그때 사람이 되는 게 법인이요. 그 법인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종이나 문종은 단체로서 정관 규약은 가지고 있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종종 문종은 그 등기법에서 법인은 등기했죠.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종 문종은 등기는 안 되어 있다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설립 등기해서 본점 두고 등기해서 영업하다가 필요하면 법인이니까 지점 둘 수 있다. 회사니까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는 게 법인이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상 법인도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뭘 두고 본점을 두고 등기해서 영업하다가 필요하면 지점도 둘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본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된 중개사무소 주된 중개사무소라고 하고 줄여서 주사무소라고 이야기하고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이야기해요.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법인도 사람이니까 쪼갤 수가 없죠. 이중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는 둘 수 있지만 분사무소를 수 있지만 이건 등록하는 가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만 등록하는가? 주대인 사무소만 등록 신청을 한다라고 하고 주사무소는 등록 신청했으니까 적합하면 등록증 받겠죠. 분사무소는 오늘 배우시겠지만 등록하는 가게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라고 해요. 신고할 뿐이니까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적합하면 여기는 등록증 주는 게 아니고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6주째 가시면 한 개 구분하실 게 여기 본점에는 설립할 때 두는 사람이 대표자 있겠죠. 포함하여 회사 종류별 주식회사이면 임원을 두든지 아니면 사원을 두고 설립되는 게 주사무소예요. 여기는 지점장이 있어야 되겠죠. 지점장을 법에서 책임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실 때 책임자가 분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법을 위반한 책임자가 있는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요. 분사무소도 등록 취소 대상인가? 등록을 해야 등록을 취소하죠. 등록 취소란 말은 등록을 한 가게만 가능하고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증이 반납돼야 돼. 등록증 있는 가게만 등록 취소해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가진 가게니까 등록 취소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책임자가 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는 안 되지만 업무 정지만 가능하지. 그럼 등록한 가게는 어디뿐이니까 주사무소는 등록한 가게니까 등록 취소도 가능하고 업무 정지 가능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자란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서 중개업무를 할 사람이니까 대표자는 누구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함정이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시험 나왔던 것이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의 사원 또는 임원을 두는 경우 몇 명 이상만? 7명의 3분의 1이면 2.333 나올 거 아니야? 사람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몇 명만? 3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나머지 4명은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등록된다고. 그럼 여기 책임자라는 사람이 주대인 사무소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게 뭐인가 그걸 문제있죠. 농협도 지점 둘 수 있다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일 것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하는데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이 어떤 교육을. 그럼 이걸 구분해서 잘 모르니까 공인중개사 기준을 물으면 제외 3분의 1. 실무교육할 때는 포함하여 전원. 그럼 당연히 대표자가 실무교육 받듯이 나중에 책임자도 어떤 교육?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실무교육. 자, 그럼 개념을 법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뭘 둘 수 있다고?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분사무소 둘 수 있는 지역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만약에 전국에 200개의 시군구가 있다. 200개의. 그럼 현재 성산구에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가 있다고. 분사무소 두고 잘 때 주대인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성산구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199개겠죠. 199개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예요. 그럼 법인 차례 넣으면 전국적으로 분사무소 둘 수 있기 때문에 영업망은 확장되겠죠.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할 수 있는가? 업무는 14조에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일 것. 누구는? 법인은. 그래서 법인 나중에 올해 정 따시고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것인지 회사 차례에서 법인 등록할 것인지 결정되면 만약에 법인으로 등록한다 할 때는 14조에 있는 업무만 가능해요.
14조는 가보니까 주된 사업인 중개업하고 나머지 6가지 겸업이 있어요. 개업 공인사 모두 겸업할 수 있는데 법인은 딱 몇 개만 6개. 여기 14조는 뭐예요? 요거 이외의 사업을 넣으면 등록이 안 돼.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6가지 이외의 사업하다 걸리면 등록 취소 사유예요. 자, 그럼 보세요. 비교해서 법인은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어서 분사무소를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에서 몇 사람? 2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에서는 부칙은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는 들 수 없다? 분사무소는 들 수 없다. 없다면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중개사무소 한 개 두고 중개하라고. 가게는 한 개만. 근데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14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14조 이외의 업무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은 자체가 두 문제예요. 분사무소 한 문제하고 14조 인가니까 이거 한 문제, 두 문제 나와요. 법인은. 그래서 시험 지문이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없는 것. 시험 안 나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인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 말은 14조 업무인가 아닌가를 골라봐라. 그 문제는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별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법인이 아닌지에서 구분하시고요. 됐죠? 별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됐죠? 옆에 페이지 문제 있죠? 51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상 누구요? 51페이지 하단의 문제. 법인 밑줄.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 등록 기준. 법인이 핵심이고 등록 기준. 특수법인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괄호에 법인 나오면 꼭 뒤에 따라 붙는 말이 다른 법률 밑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뭘 말해요? 특수법인은 포함 제외죠. 등록 기준 자체를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에 사회적 밑줄 5천만 원 이상이다. 등록돼야 안 돼요? 안 되네. 틀렸고. 법인 대표자 임원 사원 뒤에 실무교육 받았을 것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이지. 3분의 1 개념은 공인중개사일 때 쓰는 거 아니야? 틀렸고.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업무 몇 조만?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 맞죠? 면적 100제곱 이상의 사무소 확보할 것. 사무소는 기준이 방금 전에 나왔듯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사용권 확보하면 되지. 면적 제한 조항이 있어 없어요? 시험에 간혹 나와요. 20제곱 이상일 것, 100제곱 이상일 것 이렇게 나온다. 틀렸어요. 면적 제한은 없다.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52페이지 가시면 등록 신청이 있죠. 자, 타이틀만 보시죠. 1번에 등록 신청인 땡땡 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적으시고, 등록 신청인 범위에는 누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등록관청 있나요? 등록관청 땡땡 하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서 특광도지사 X.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구비서류 있죠? 구비서류 땡땡 하시고 자격증 사본 X. 법인 등기부 X. 자격증 사본 X. 법인 등기부 X. 건축물 대장 X예요. 최근 시험 나왔던 게 2번 여권용 사진도 첨부한다. 등록증에 붙일 사진 첨부합니다. 그동 체크해 놓으시고 넘기시고.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듯이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납부한다고. 어디에서 정하는? 첫째 줄 뒤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조례 동그라미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조례 밑에 시군구 넣으시고
자격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시도조례 했지만 등록 신청은 등록 관청이 시군구청장이니까 시도하면 안 되고 시군구조례예요. 5번에 종별 변경 밑줄 해 놓으시고 옆에 휴업 기간 중에 등록도 타이틀명 밑줄 해 놓으시고 넘기시고 등록 처분에서 맨 밑에 56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에 등록 처분이 있죠. 1번에 등록의 기속성 밑줄 하시고 기속이란 말은 배우셨죠? 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옆에 등록 통지도 밑줄 하시고 맨 밑에 보정 설정 및 등록증 교부 타이틀 밑줄 하시고 넘기시면 58페이지 등록증 교부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옆에 페이지 59페이지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도 타이틀 밑줄 하시고 자 보세요. 이 등록 절차가 시험 등록 기준에 시험이 나오고 이게 단독문이 나오기도 하고 등록 절차 안에 묻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시험에 꼭 나와요. 그럼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 등록 기준은 대통령을 경혜성한다면 절차는 어디 승해요? 각종 절차. 1. 대통령령 2. 국토교통부령 각종 서식하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등록 절차 거친다 그 말은 등록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외국인도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체크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데 현재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를 맞죠? 소속 달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속이다 그러면 한 개 가게 들어가 있고 다시 등록 신청해서 자기 가게까지 가져버리면 한 사람이 2개 이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것이 되니까 이중 소속이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할 때 누구하고 누구만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는 뺀다.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이 등록 신청하려면 현재 가게에서 나와야 되겠죠. 오늘 배우시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고 나오면 소속을 떼고 나면 공인중개사로서만 등록 신청되지 소속은 안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이 등록 신청한다는 말은 방금 전에 배우셨던 등록 기준을 갖췄다. 등록을 신청한다 그 말은 내가 등록 기준을 갖춰서니까 등록해달라 그 말 아니야? 그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려면 서류 첨부해야 되겠네. 이때 제출 서류가 3가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법인 등기부 필요가 없고 건축물 대장은 필요가 없어요. 좀 더 배우시면 자격 시험 명시한다는 말은 합격해서 자격증 달라 그 말이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 명시할 때 내듯이 등록 신청하겠다 그 말은 확인해 보시고 등록해주고 등록증 달라 그 말이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고.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나오면 어디서 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죠. 자격시험은 시도지사 시행안에가 시도조례를 하지만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요.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한단 말은 등록관청이 있겠죠? 등록관청은 누구인가? 중개사무소는 확보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기준이에요.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인데 항상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죠. 만약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번지에 임대차 계약했다고 그러면
현재 가게가 있는 것이 성산구죠. 어디 가서 성산구청에 가서 등록 신청하라고. 등록관청 개념은 사무소 기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개념이니까 앞에 이미 적으셨듯이 등록관청 개념에는 특별시장이다, 광역시장,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이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시장이.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이죠. 이지만 구가 없어. 밀양시 중간에 많죠. 특별자치도가 어디요? 제주도에도 지역은 도지만 크게 구가 없어. 특별자치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면 거꾸로 구만 있으면 누가? 구만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구는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특별시, 광역시에 투기되는 구는 주민의 사무를 자치제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직접 뽑는 구를 자치구라 해요. 특별시장, 특별시의회가 있죠. 광역시장, 광역시의회가 있죠. 주민이 직접 선출하니까 여기 또 자치단체. 그래서 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두게 되는 자치단체인 구, 자치구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빼고 나머지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하고 창원시가 대표적이죠. 특별시, 광역시는 아닌데 성산구, 의창구, 하포구처럼 구가 있죠. 진해구. 그러면 여기도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지역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나눠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구를 준다 이렇게. 행정구는 자치구다 아니다?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치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말. 그러면 구가 없으면 시작이 된다면 그 구가 자치구이든지 행정구이든지 구만 있으면 다 누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도 안에는 시 아니면 군이 있으니까 도지사가 될 수가 없다. 됐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했죠? 제대로 갖췄는지? 등록관청이 등록 여부를 확인할 때 네 가지를 확인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해요. 등록 신청을 받고 보니까 등록 신청은 누구하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이나 법인이면 요건에 적합하죠? 신청을 받고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법인이 아니면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지 법인인지는 누가 확인하겠어요? 등록관청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 좀 이따 서식 보시겠지만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 제출하겠죠. 신청서에 뭘 적어가는가? 신청인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어딘지 적어가야 돼. 그럼 이걸 적어가니까 신청인이 자격증 사본을 가져갈 게 아니고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이 신청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에서 확인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고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 사무는 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죠. 어디 가서든 이 등기부 열람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대장도 열람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고 그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네요. 누가? 등록관청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실 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각 개별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벌금형 선고, 파산 선고, 벌금형 선고처럼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선고받은 사실은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이 사람이에요. 요즘에 시험 나오는 게 신청은 외국인도 할 수 있고 외국법인도 할 수 있다. 있지만 외국인으로부터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본적지란 개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본적지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다고. 신청인이 누구이면? 외국인이면. 그래서 외국인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조회가 관행해서 직접 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이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인. 좀 이따가 고용인을 외국인 둘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이 고용신고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그 외국인 나오면 공통으로 등록 신청하든지 외국인을 고용신고하든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본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당연히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기준에 적합한지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선 확인하니까 공인선 맞고 법인 등기부 확인하니까 맞고 결격사유 조회하니까 결격사유 아니고 등록 기준에 적합해요.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은 갖췄죠. 그런데 우리 법에만 적합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고 임대차 계약했다면 우리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죠. 그런데 현재 임대차 계약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용도가 주거용이 되어 있네. 중개업 할 목적인데 대장에는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해서 사용권 확보했는데 용도가 주거용이에요. 등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은 우리 법에만 적합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건축법 배우시면 건축법에서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두어라라고 용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어떤 법에서? 건축법처럼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용도 제한을 둘 수 있죠. 다른 법 제한사항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법에만 적합하고 다른 법에 위반되면 소위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용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 그건 다른 법 위반이죠. 등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4개니까 시험에 단독문이 나올 때 있다고. 우리 법에만 적합할 뿐만 아니고 다른 법 제한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했습니다. 여기 등록증 걸려있다. 그 말은 이거 4가지를 따져서 다 적합하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야. 그러면 앞에 기속행위라고 들어보셨죠? 4가지에 적합한 일 따져보니까 4가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서는 안 되고 4가지에 적합하다면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법에 구속되어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적합하니까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법인이었을 뿐이고 개업공인사 아닌데 등록을 한 자가 되었죠. 그럼 누가 되었다고? 개업공인사 되는 식은 여기.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이 등록할 때 신청인이 공인중개사이면 종별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고 신청인이 법인이었다면 법인으로 구분하여 등록했죠.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알고 업무를 개시할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고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이것도 개칠이에요.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록 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며칠요? 7일. 전주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도 개최 7일 전, 그것도 개칠이고 여기도 개칠이에요. 그러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통지받은 개업공인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게문을 열어서 하고자 하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겠죠. 그런데 법에서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2가지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개시했다가 나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내가 두고 있는 실장님이 내 중개물을 대신하다가 고의 과실로 손님인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 배상 책임이 있죠. 그런데 나한테 배상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이면 간판 보고 들어온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기준에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공제에 가입한다든지 공탁하는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해서 업무기준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 주 배웁니다. 두 번째, 중개 업무를 개시한 결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내 자필 서명 들어가고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한대. 등록 통지 받으면 개업 공인 중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신고하고 인장 등록하고. 그런데 인장 등록은 업무 기준에 해야 할 의무사항 맞는데 인장 등록만큼은 좀 이따 보시면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은 받아줘요. 인장 등록은 보증은 비용을 들여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한 다음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럼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업무를 개시하려면 내가 이제 누구라고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은 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은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자격증이나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은 등록증이에요. 그럼 등록증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증 교부 받으러 왔으면 교부하고 재교부는 다릅니다. 교부는 처음 찾는 게 교부, 자격증 교부 그러면 처음으로 학교에서 찾아오는 게 교부, 재교부는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 때문에 다시 달라는 것이고 등록증 교부 받으러 가면 등록관청은 등록 환자에 대해서 등록증 교부할 때 이 두 개 중에 한 개 확인하고 준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암기사항인데 인장은 거래계약서나 설명서에 찍을 인장은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이 중개업무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이 중개업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도장도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고용인도 중개업무와 관계 있고 계약서나 설명서에 들어갈 인장도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다 나오면 앞으로 암기사항인데 인장 관계는 중개업무와 관계 있으니까 개업공인선 다 제재가 업무정지야. 그러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중개 의뢰인 손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 손님이 중요할 것인가 계약서에 찍게 되는 인장이 중요할 것인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법에서는 이게 손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밖에 안 되지만 아예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손님에게 더 중요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증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뭘 확인하고 등록증 주라고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러면 가지고 온 등록증은 법에서 사무소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등록 신청할 당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었죠. 등록관청이 확인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내줬다 그 말은 없던 개업공인중개사 나왔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새로 만들어졌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든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교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라고. 이게 시험에 최근 시험에 단도문이 나왔던 것이 교부한 사항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시면 재교부했다 그 말은 처음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원래 있던 사람인데 등록증 분실 훼손 때문에 재교부 신청한단 말은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통보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보증 설정 신고하고 등록증 찾아와서 걸고 인장 등록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할 것인가? 언제까지 업무 개시할 것인가?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라고 업무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직접 정한 바가 없어요. 다음 주 가시면 휴업 규정을 배우시는데 휴업을 하겠단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일정 기간 가게문을 닫겠습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등록을 했다 등록증을 다 받고 다 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어 지금.
등록증 걸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자빠졌어요. 그럴 수가 있나 없나요? 제가 아는 그 원장님이 정등인가 뭘 갈다가 사다리 자빠져가지고 여기 팔이 다 뽀개져가지고 1년 동안 뭐 꼼짝을 못한 거야. 그만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업무를 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게문 아직 못 열고 있다고 말 아니야? 뭐하고 똑같아요? 휴업하고 똑같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휴업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면 휴업 규정이 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 한다. 3개월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3개월 초과니까 4개월 이상부터는 비교적 장기간이니까 미리 사전에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해야 한다? 휴업 신고. 그럼 3월 초과이면 휴업 신고한다면 3월 초과 아니면 몇 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라고? 3월 이내 업무를 개시한다. 요게 등록 절차인데 여기에서 잘 나오는 지문이 등록 신청은 누구하고 누구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법인만 할 수 있는데 요거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등록기준 시험 나오고 요건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그다음에 등록 관청은 특광도지선 될 수가 없고 등록 신청을 받고 몇 가지를 확인해요? 4가지 이게 예상 문제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해야 한다. 며칠? 7일. 여기 나오고 등록증 교반 사항을 협회 통보한다. 하죠? 뭘 확인하고 주라고? 등록증 교부할 때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 업무는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뭐 해야 한다? 등록증 개시나 여기 제출 서류이거나 수수료 납부 대상은 단순한 암기사항이고 여기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등록 기준 한 문제, 절차 문제 2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책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흐름을 내용이 좀 많아 보여도 내가 올해 증을 따고 등록 신청할 때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할 것인가 내 입장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돼. 갈 때 서류는 뭘 가져갈 것이고 수수료 낼 것이고 내가 등록 신청해두면 나한테 통지는 며칠 이내 온다고? 7일 이내 통지 오면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안 되고 보정도 설정하고 도장도 등록하고 등록증 내주면 개시하고 최소한 몇 월 이내에 개시하든지 3월 이내 하든지 3월 초과 사유이면 미리 휴업 시행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앞에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52페이지 등록 신청인 있죠. 1번에 공인중개사 괄호 빼고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 밑줄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 밑줄 없다 밑줄. 그럼 반대로 읽으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괄호에 소속은 포함 제외. 소속은 제외 그걸 포함해서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위에 적으신 것처럼 소속이 괄호 밖에 나오면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2개 지문이에요. 제외 괄호 안에 있으면 제외고 괄호 밖에 나오면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특광도지서 X 적으셨죠? 1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밑줄 중개사무소 괄호 보세요. 법인 동그라미 법인은 분사무소가 등록합니까? 주사무소가 괄호에 주된 중개사무소 밑줄 주된 중개사무소 둘이는 지역관할 시장 밑줄 시장 괄호 보니까 뭐가 없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가 없으면 시장이 두 번째가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등록관청이고 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관청인 시장은 그 시에 뭐가 없다.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시장을 말하죠. 둘째 줄 끝에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구 자치구청장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비자치구 행정구도 포함이다. 어쨌든 구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구가 자치구이든지 비자치구이든지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에 포함이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구비수료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3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와라. 그 말은 대장을 가져와라. 그 말이 아니고 땡땡 임대차 계약서 등 적으시라고. 대장은 전산망 통해서 누가 확인하니까요? 등록관청이 확인하니까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그 말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나 계약서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외국인 밑줄 기억에 법제 10조 각호 괄호 밑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있죠. 누구는 가져오라고? 외국인. 넘기시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죠. 그 다음 종별 변경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종별 변경에서 2번 방법에서 원칙 있죠. 원칙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밑줄 하시고 시험 지문에 매년 반드시는 아닌데 잘 나오는 부분이 종별 병에 지금 체크하시에 원칙이 시험 나와요. 예외까지는 나중에 하시고 원칙만 보시면 종별을 바꾼단 말은 현재 공인중개사법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인데요? 항상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각자 가게 등록증 걸고 중개하고 있죠. 등록증을 걸고 있다고 하면 법인이면 법인란에 체크되고 좀 더 보시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란에 부칙은 부칙란에 종별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었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죠. 이 두 사람은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요건에 적합하면 등록했겠죠. 예? 두 사람이 신청해서 등록을 했겠죠. 그럼 신청을 한 두 사람은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 불러요. 등록한 자가 누구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인데 표현대로 세 사람 중에서 등록 신청을 해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말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이 부칙은 등록을 했겠나요? 무자격장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한 자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맞죠? 이전부터 중개했던 사람에 대해서 등록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본다해서 간주돼서 중개를 하는 사람일 뿐이지 신청하여 등록한 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도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누구는 부칙은 중개를 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서 원칙은 빠지고 개설 등록을 한 하면 누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류 제출했죠. 각자 종별 표시 가지고 중개하고 있죠. 하다가 현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종별 버리고 법인으로 가고 싶다고. 이게 종별 변경이죠. 법인 처음에 설립했다가 법인 해산시키고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바꾸고 싶다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두 사람이 종별 바꿀 때는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뭐 하라고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다시 동그라미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시 가져오라 그 말은 처음에 신청한 적이 있다 없다? 다시 하라 그러면 다 처음에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나오면 누구하고 누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줄이면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그러면 보세요. 요 지문이 한 개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나오면 뭐 해야 한다고?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최근 나온 것인데 처음에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나 없나요? 있죠. 종별을 바꾸기 위해서 등록 신청서를 다시 가져와라. 그 말은 등록 신청서에다가 서류 첨부해서 가져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하고 지금 종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사무소는 그 가게 그냥 두고 종별만 바꾸고 싶다고. 그 임대차 계약서 가져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실무개혁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지문. 세 번째는 종별 바꾼단 말은 등록증 안에 표시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종별 변경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뭐는 반드시 첨부하라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지문이 세 개인데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달리 나면 나올 지문이 세 개구나.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1.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됐죠? 동그라미 기억만 체크하시고 등록증 교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것까지 확정하지 마시고 3, 4월 달에 1번이 이해가 되시면 2번 나중에 확정하시고 그 다음 옆에 6번에 휴업기간 중에 등록 있죠. 그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휴업기간 중 1번 밑줄 2번에 업무정지기간 중 밑줄 결격사유할 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이단이다. 분위기가 싸하죠. 업무정지라는 것은 영업정지야. 영업정지. 여기 앞에 치킨집 있거든. 치킨집이 작년에 나이가 드신 한 분이 하시는데 걸렸어. 영업정지로. 왜 걸렸는가? 미성년자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사장님 저 와서 얘기하기도 안 하고 앉아가 그 냉장고 문 열어가 술을 막 먹었다고 저거 꺼내가지고 사장은 언제인지 몰라서 안에 그 치킨 튀긴다고 그 뒤에 바로 경찰 따라 들어온 거야. 그 당시에 가마치 통장 있잖아요. 생길 때쯤이야. 하여튼 좀 뭐죠 수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신분증 막 조사해보니까 미성년한테 걸렸을 거 아니야? 그 사장 깜짝 놀란 거지. 야들 언제 왔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야들 언제 몰랐다고. 저가 술 끓이면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도 일단 영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술 먹고 있었잖아요. 영업정지 한 달 반 받았어요. 영업정지 한 달 반 받으면 한 달 반 동안 영업하지 마라. 문 닫으라 그 말 아니야? 그게 결격이지. 똑같이 지금 보실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인 사정이 있으면 휴업할 수 있나 없나요? 휴업 기간 중 휴업은 결격입니까? 아니죠.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결격이다 아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업은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고 있을 뿐이지 법 위반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해.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할 수 있죠.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제한이 없어.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 중이어도 폐업할 수 있나 없나요? 폐업은 내 가게니까 할 수 있다고. 한 달 반 영업정지 받았죠. 더러워서 못하겠다. 가게 폐업할 수 있다는 거야. 폐업했지만 이미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업무정지에 남아있죠. 요 기간도 결격이다 이다. 이니까 등록할 수는 없다. 요거 비교하시면 돼. 휴업 기간 중에는 결격이 아니므로 폐업 신고에다 다시 등록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뭐는 가능하지만 폐업은 가능하지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것만. 그래서 1번에 휴업 기간 중 나면 첫째 줄 휴업 기간 중이라도 기간 중 밑줄 폐업 신고할 수 있고 또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한 휴업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휴업 기간 중이어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번 업무 정지 기간 중 기억에 업무 정지 기간 중 밑줄에도 뭐는 할 수 있는데 폐업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업무 정지 다시 기간 중에는 어디에 해당?
둘째 출퇴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위에 1번에 셋째 줄 뒤에 다만이죠. 다만. 이렇게 시험하면 나온 적 있어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요? 세 사람이 폐업을 한 경우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폐업을 해버리면 무자격자죠. 등록 신청이 안 돼. 다만 뒤에 적어놓은 게 그거라고요. 중개인은 이 책에서 중개인은 누굴 말해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 등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은 폐업해버리면 무자격자니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부칙이 다시 등록하려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야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쉬었다 하겠습니다.